네, 도서 성취를 임하겠습니다. 폭행 사건부터 임신과 유산, 그리고 16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얽힌 김현중 씨와 전 여자친구 최모 씨. 이번에는 최모 씨의 출산 예정일이 공개되고 김현중 씨 측이 12억 원의 반소까지 결정하며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3일 김현중 씨 전 여자친구의 출산 날짜가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현재 김현중 씨의 아기를 임신한 것으로 알려진 전 여자친구 최모 씨. 지난번에 그때 5명을 함께 그때 확인했을 때도 건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이제 꾸준히 병원 잘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 임신 중이고 이제 출산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좀 태교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지난 6월 1차 변론 준비 기일 당시 태교에 집중하고 있다는 근황을 알린 뒤 김현중 씨 부모 측에서 초음파 사진에 산모의 이름도 없고 검사 시간, 진료 시간이 각각 다르다며 현재 임신 상태에 대한 한 차례 의문을 제기했었죠. 초음파만 전문적으로 보는 공간이 또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다 이제 기계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들어왔던 기계도 있고 최근 것도 있고 이게 약간 기계 기종마다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데는 뭐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안 나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태아가 어느 정도 자랐고 또 언제 태어날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 초음파 사진. 하지만 여전히 진실은 가려지지 않았고 의문만 쌓이는 상황. 이제 초음파 사진을 받으면 그 배낭의 크기나 형태를 봐서 임신 주수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초음파 사진을 받기를 원했는데 부부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친자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친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초음파 사진도 의혹이 있는 사진만 받았고 원하는 사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친자에 대해서 아직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가운데 지난 3일 임신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최모 씨의 출산 예정일이 보도됐죠. 바로 9월 12일. 출산 예정일이 9월 12일이라는 것은 진단서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우선 9월 12일 날 출산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친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근데 9월 12일이 아니고 그 훨씬 후에 출산이 된다면 친자 여부를 확인할 필요도 없겠죠. 김현중 씨 측은 최모 씨가 9월 12일 출산을 한다면 친자일 가능성이 크고 그 이후에 출산한다면 김현중 씨의 친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두 사람이 결혼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 양육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하는 만큼 출산 날짜는 김현중 씨의 친자임을 밝히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9월 12일 날 출산했다고 해서 바로 친자라고 확정할 수는 없고요. 일단 출산 후에 DNA 검사를 해봐야 친자 여부가 확인되겠죠. 친자 여부를 확인해야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가 양육비 청구를 하려면 친자 여부를 상대 측이 확인하는 것이고 김현중 씨 측에서는 친자 여부 확인을 요구해도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친자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김현중 씨 측은 9월 12일 출산 날짜를 기다려 친자임이 확인되면 아빠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 김현중 씨 측은 출산 후에 친자임이 확인되면 아이 아빠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이에 대한 양육 책임이죠. 양육비를 지급하는 그런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출산 예정일 공개, 친자 확인까지. 최모 씨 측은 어떤 입장일까? 법률 대리인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인 4일 곧바로 김현중 씨 측은 최모 씨를 상대로 반소를 준비 중이라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반소의 결정적인 이유는 과거 최모 씨의 임신 후 유산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 김현중 씨에 의해서 갈비뼈 6주 골절상이 입었다는 그 점도 6주 골절상이 상대편의 몸에 있는 건 맞지만 그것이 김현중 씨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그런 증거들이 점차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임신을 했다고 주장했던 시기에 음주와 자전거 타기,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등 정황 증거만 있었던 상태였죠. 하지만 이번 병원 진료 사실 조회 신청 결과 과거 임신과 유산이 사실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은 것. 이번에 사실 조회 회신으로 지난 5월에 임신했다가 폭력으로 유산됐다는 것이 허위라는
그런 회신이 왔어요. 임신한 사실도 없고 유산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고 또 상해 진단서를 보면은 2주짜리 상해 진단서를 보면 복부를 폭행했다는 상병명이 없고 그래서 이 모두가 허위이기 때문에 이 사실조회 회신서를 증거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현중 씨는 폭행으로 유산했다는 최 모 씨의 말을 믿고 두려워 6억 원의 합의금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인 만큼 반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합니다. 또한 반소 금액은 최소 12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허위 사실로 6억 원을 상대를 겁박해서 받아간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린 반소 6억 원을 제기할 것이고요. 또 합의금에 대한 발설은 상대방이 합의금을 받고도 받지 않았다고 오히려 상대방이 위약했기 때문에 그 위약금 6억 원에 대해서 또 청구할 것이고요. 그리고 금년에 결국 폭행해서 유산된 사실이 없는데 지난 5월에 임신 상태인 임신부를 김현중 씨가 폭행해서 복부를 집중적으로 폭행해서 유산시켰다. 이걸 언론에 인터뷰했어요. 그러니까 허위 사실로 인터뷰해서 김현중 씨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이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합해서 6억 그리고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액수를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12억 원 이상의 반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변론 준비 기일 당시 김현중 씨의 고소 대응 가능성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던 최 모 씨의 법률 대리인. 저도 그 보도 보고 좀 놀라긴 했는데 좀 진실 앞에서 눈을 가리면 안 될 것입니다. 네. 이번 반소 소식이 알려진 후 2차 변론 준비 기일까지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죠. 7월 22일 예정돼 있는 김현중 씨 16억 원 손해배상 소송 변론 준비 기일. 끝나지 않은 법정 공방 2라운드에서 과연 재판부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